4680 설계 디자인으로 보면 아직 100%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 향후 계속 개선될 것으로 대량 생산을 위한 설계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4680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이 그림은 테슬라 자동차의 배터리 팩 외부와 폭스바겐 자동차 벤트 구조입니다. 테슬라도 보면 이렇게 원형의 특수한 밸브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앞부분에 설명한 벤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경우에는 여러 개가 달려 있고 폭스바겐의 초기에는 앞부분에 2개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 벤트의 기능은 배터리 셀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압력이 커지게 되면 터지든지 변형이 되면서 내부의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 벤트 밸브 기술도 향후 점점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사례에서와 같이 내부 압력이 커지게 되면 밸브가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스를 배출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밸브는 여러 가지가 시도될 수 있으며 가장 싸고 안전한 기술이 채택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활용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터져버려서 완전히 오픈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벤트 기술은 앞부분에 설명한 배터리에서 옮겨가게 되고 특히 파우치 방식에서는 벤트를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 팩에서 벤트 기능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내부 서멀 런웨이 열 폭주가 일어나면 프레서가 커지고 터지면서 멤브레인 버스트 벤트가 터지게 되면서 가스를 방출하게 되죠. 전기차의 사례로 보면 워터와 더트에 블럭이 되는 외부에서 물이 침수된다든지 아니면 먼지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막아주고 내부의 가스는 방출하게 하는 이런 다기능 벤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벤트의 성능은 여기에 보면 IP67 워터프루프 방수 테스트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부 압력, 배터리 충방 전 전기차를 충전 방전시키면서 이 벤트의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를 본다든지 온도 사이클, 온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차량의 바이브레이션을 주면 벤트의 기능이 크랙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테스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들은 앞부분 각형 셀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테스트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배터리 및 모듈, 팩, 전기차에서도 차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배터리 상황에서의 이런 과정들은 알지만 전기차를 만들고 나서 어떤 테스트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당연히 여기에 순차적인 과정들을 보면 전기차에서도 연기가 나고 불꽃이 나고 화재가 나는 상황들을 시간 단위별로 아마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들이 현재 상태에서 일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이런 벤트 장치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장치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장치들이 들어가야지 향후 전기차 화재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배터리에 아예 화재가 나지 않은 전고체 기술이 완성된다고 하면 전기차 화재는 급감하게 될 것입니다. 배터리의 화재는 처음에는 배터리가 커졌다가 그 다음 내부 셀이 오픈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화재가 커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내부에 셀을 넣고 양쪽으로 이렇게 클램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실제 배터리는 전기차 내부에서 여러 개가 꽉 물려있는 클램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와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배터리를 폭발하게 하는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은 다소 어려운 과정인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C라는 것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100% 충전했다라는 게 이 100이고 100% 이상 충전을 못하게 하게 돼 있죠. 근데 테스트에서는 250까지 계속적으로 배터리 내부에 전류를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터리 내부에 에너지가 축적되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보통 과충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셀 내부의 압력, 온도, 배터리 외부에서의 조임력, 클램프의 데이터가 천천히 증가해서 피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충전이 되면 셀 전압이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셀 내부의 에너지가 축적되게 되어 있고
셀이 팽창하게 되겠죠. 쭉 팽창하게 되는데 이 밑부분에는 분단위입니다. 분단위는 전기차에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셀이 점점 팽창하게 되면 셀 오프닝이 진행됩니다. 이 오프닝이라는 것은 여기 같은 사례죠. 벤트가 터지면서 내부에 가스가 분출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 압력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클램핑 포스, 셀이 열리면서 내부의 가스가 분출되고 나서 압력이 확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셀 오프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부 압력이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더 강한 폭발이 셀 내부에 응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벤트의 오픈, 셀의 오프닝이 아주 중요한 화재 방지 기술의 한 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전압도 순간적으로 떨어지죠. 하지만 셀의 온도는 서서히 증가하게 되고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되게 된다면 온도는 더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셀 볼테이지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게 하게 된다면 이 기능이 여기 퓨즈 기능인 것이죠. 퓨즈가 작동하게 되면 셀 전압이 더 이상 셀 내부에 전류가 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전압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퓨즈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각형 배터리에서는 전압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음으로써 화재로 이어지지 않고 셀 내부 온도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셀 팽창 후 오픈이 되고 난 이후 화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가스의 종류들을 FTIR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전액에 사용되는 에틸렌 카보네이트 EC, 첨가제인 VC, DMC 같은 것이 가스로 변화되어 외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전해질의 어떤 첨가제나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화재를 지연시키게 할 수 있는 기술의 한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재에서 양극재 선택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충전 조건에서 양극재의 열폭주 위험 심각도 순서는 NCM 811, 622, 111, LFP 인산철 순으로 안전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인산철 308도, NCM에서부터 보면 811이 695도로 가장 높고 니켈 함량이 낮아짐으로써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화재 위험,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인산철을 썼을 경우 화재 온도가 확실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가 화재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고 니켈계에 비해서 열폭주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지 기술을 넣으면 하이니켈 배터리 대비 화재 강도나 빈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에서 연기와 불빛 상태가 변화하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인데 A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는 DMC, EMC의 가스화, 그러니까 전해질의 가스화로 연기의 색상은 백색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 EC의 가스화로 색상은 백회색을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 열폭주가 일어나면 알루미늄이 타게 되면서 검은색 연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스 색상의 변화도 수분 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소재라든지 방화제 같은 것이 투입된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이런 기술들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자, 각각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타버리는 소재들, 어떤 물질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방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고체 기술과 큰 관계는 없는 듯 하지만 이런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 무결점 배터리 기술로 발전하는 것이기에 중요한 기술 포인트라 생각되어 설명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같은 소재별 기술에 대해서도 각각 알아볼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